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동일출판사 우리 2회 문제풀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C민과 함께하는 우리 정기기 41번부터 같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41번 보시면 전동기 전원 측에 직렬로 저항을 접속했대요. 그리고 전원 전압을 낮게 강압시킨답니다. 우리 이제 전압을 강압시키면 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겠죠. 그래서 기동 전류를 억제시키는 뭐 기동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동을 한 후에 저항을 점점 줄여서 속도를 증가하고 정상 속도에 도달하면 이를 단락해서 기동하는 방식으로 봤는데, 일단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전동기의 전원 측에 뭘 접속했다고 그랬죠? 저항을 접수한 거죠. 그러면 전동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전원 측이면 몇 차예요? 1차 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측에 저항을 접속해서 기동 전류를 줄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1차 저항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뭐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저항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2번 들어갑니다. 42번은 게이트 조작에 의해 부하 전류 이상으로 유지 전류를 높일 수 있어 게이트의 턴오프가 가능한 사이리스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이리스터 보시게 되면 단방향 3단자 소자를 얘기하는 건데요. 전류가 이제 거기 보시면 여기 에노드가 있고 그다음 여기 이제 캐소드가 이렇게 있죠. 여기 에노드, 여기 캐소드. 그리고 이제 그림이 이제 해설이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서 게이트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처음에 흘러가면 우리가 이제 턴온이 게이트 쪽에 이렇게 신호를 딱 주면 턴온 신호가 들어갔다가 반대 방향의 전류를 흘리게 되면 오프를 또 시킬 수가 있죠. 근데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아두실 건 뭐냐면 그냥 읽어보시면 문제의 답이 있어요. 게이트가 G고요. 턴이 T고요. 오프가 O예요. 그래서 게이트 턴 오프가 가능한 소자 바로 GTO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 있냐면 2번이 되겠죠. 2번. 이게 답이죠. 자, 그 다음에 43번 보시게 되면 오고조파 제거 나왔는데 삼성동기 발전기의 각상의 유기전력 중에서 제5고조파를 제거하려면 극간격분의 코일 간격을 얼마로 합니까? 물어봤는데 여기 이제 어디서 나오는 동기기의 그 단절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단절권계에서 공식이 있는데 공식이 이렇게 되죠. 사인 2분의 n 베타의 파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게 고조파 차수예요. 요 베타가 극장격분의 코일 간격을 얘기하는 거고요. 요 파이는 이제 참고로 우리 각이니까 사인이 각이니까 몇 도? 180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2분의 5고조파니까 고조파 차수에 5를 넣는 거죠. 5 베타 파이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0도 또는 파이 180도 또는 2파이 또는 3파이 4파이에서 쭉 가는 거죠. 왜냐면 제거를 시킨다는 얘기는 그 값을 구했을 때 사인파를 딱 그렸을 때 그 제로가 되는 시점을 찾는 거죠. 그럼 사인파를 그렸을 때 0도, 그 다음에 180도, 360도 이렇게 들어갔을 때가 제로가 나오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고조파 제거가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각각을 다 구하는 거예요. 이 베타 값을. 베타 값을 다 구해가지고 1보다 작으면서 1에 가까운 값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할 필요 없고 우리는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 답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오고조파 제거시. 베타 값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무조건 얼마야? 0.8. 요거는 여러분들 계산할 필요 없고요. 그냥 답만 외우시면 돼. 이거를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들 하고 싶다면 해보시면 돼. 각각 0파이, 2파이, 3파이 해가지고 요 베타 값을 구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그걸 구했을 때 1보다 작으면서 1에 가까운 값을 찾으면 0.8이 되는 거예요. 하나 더 있어요. 삼고조파 제거시. 베타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그럼 그때는 여기다 3으로 바꿔서 집어넣은 다음에 1보다 적으면서 1에 가까운 값을 찾으면 되는데 0.67 나옵니다. 기출문제에 등록되어 있는 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고조파 제것이 베타의 크기는 0.8, 3고조파 제것이 베타의 크기는 0.67.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43번의 정답 몇 번이냐면 1번이에요. 1번. 자, 그 다음에 44번 들어갑니다. 44번은 여기서 해결해 볼게요.
100마력 줬죠. 출력을 100마력 준 거고요. 600V 1200rpm 분권 전동기가 있고 분권 전동기가 포인트가 되겠네요. 분권 계좌 저항이 400옴, 전기자 저항이 0.22옴이고 효율이 좋죠. 효율 90%. 역기 전력이 얼마냐 물어봤고요. 1마력은 746W라고 친절하게 줬습니다. 우리 분권 발전기 역기 전력 공식이 있는데 V-IA에 RA 요거를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V 값은 거기 줬어요. 얼마 주냐면 600V 줬죠. 이걸 넣으시면 돼요. 자, 문제는 어떤 거냐면 바로 요 IA 값이죠. IA 값을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돼. 자, 우리 보세요. IA는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 분권이니까 전류가 쪼개진 거를 더하면 발전기고요. 전동기 무조건 빼기야. 그래서 I-IF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다시 쓰면 I는 뭐예요? V분의 P라고 쓸 수 있고요. IF는 오메 법칙에 의해서 RF분의 V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V는 줬어요. 얼마 줬냐면 600 넣으시면 되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 P가 문제죠. 거기 지금 잘 보시면 100마력은 뭐냐면 출력이에요. 우리가 9마력 없으면 출력입니다. 그리고 효율이 줬잖아요. 그럼 효율은 어떻게 해야 될까? 효율을 적용해서 여러분들 구하셔야 돼. 그럼 여기에서 우리 P는 누굴 잡아줘야 되냐면 입력을 잡아줘야 돼. 입력. 그래서 그 100마력을 그냥 넣으시면 안 돼. 자, 효율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 효율은 보세요. 전동기의 입력분에 전동기의 출력이죠. 그럼 전동기에는 입력을 넣어야 되니까 다리를 바꿔야 돼요. 그럼 입력은 뭐예요? 효율 2타분의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효율이 몇 프로 줬죠? 90%인가요? 그래서 0.9분의 출력이 얼마? 100마력이니까 100 곱하기 746 하시면 돼요. 와트로 바꿔야 되니까. 왜냐면 이 단위가 지금 와트거든요. 자, 그래서 요걸 누르시면 얼마 나오냐면 얘가 82,888 나와요. 82,888 와트 하고 나옵니다. 이렇게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넣어야죠. 82,888. 자, 마이너스 계좌 저항을 갖다가 얼마 줬냐면 400옴 줬고요. 다시 V니까 600V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누르면 IA가 나옵니다. 자, 요거 얼마 나오냐면요. 136.65 대략 136.65 암페어가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넣으시면 돼요. 136.65 암페어. 65 암페어. 곱하기 RA 값을 줬죠. 전기자 저항은 얼마냐면 0.22 줬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계산기를 딱딱 눌러주시면 570V 나옵니다.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이 효율 때문에 그래요. 효율이 주어지면 항상 나눠서 입력값을 집어넣으면 된다. 왜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I는 V분의 P인데 P는 VI가 이 P가 뭐냐면 입력이거든요. 입력 조건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출력을 갖다가 그대로 넣으시면 안 돼. 그래서 출력을 뭘로 나누면 효율로 나누면 입력이 나오고 그 입력 값을 집어넣어서 다시 전류를 계산하고 계산한 값을 다시 넣고 역기 전력을 구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45번 들어갑니다. 45번은 쪽에서 해볼까요? 진육에서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을 설명한 것이 틀린 거 물어봤는데 이 전기자 반작용은 뭡니까? 진유기에서 말하는 이 전기자 반작용은 항상 그 배자에서 나오는 자속이 있죠. 이렇게. 배자에서 나오는 자속이 있어요. 이걸 주자속이라고 하죠. 주자속. 그죠? 물론 이쪽은 이제 S극이 있겠죠. 근데 이 주자속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기자에서 역자속이 나오죠. 역자속이. 그럼 얘네가 상쇄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속을 감소시킨다 해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감자작용이라고 해요. 감자작용. 그러니까 자속이 감소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전력도 감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발전기 출력도 감소가 되겠죠. 안 좋은 현상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감자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이 계자극에다가 전기자에서 나오는 자속이 반대 방향으로 코일을 감아주는 거죠. 그래서 전기자와 반대 방향으로 코일을 감아준다. 그걸 우리가 보상원선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지금 물어본 건 뭐냐면 틀린 거 물어봤는데 일단 1번에 보시면 자속이 감소한다. 이게 이제 감자작용이 되는 거죠. 맞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정류좌편 사이의 전압이 불균일하게 된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꽃 삼락을 일으킵니다. 그다음에 이제 3번도 같은 얘기죠. 국부적으로 전압이 높아져 선락을 일으키고요. 정기적 중성점이 전동 경우 회전 방향으로 아닙니다. 우리 발전기는요. 이 축을 딱 이렇게 그리면 가운데 축이 있다고 보면 발전기는 요 시계 방향, 회전 방향으로 이동이 되는 거고요. 전동기는 회전 반대 방향으로 이동이 돼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 중성축이 중점에 위치를 하지 못하고 편자작용 때문에 이 자속이 양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이 자속 때문에 축이 가운데 있지를 못하고 이렇게 움찔움찔하면서 약간의 미세한 각도만큼의 이동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성축이 원래 중점에 있어야 되는데 발전기는 요 방향, 회전 방향으로 이동을 하며 전동기 회전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편자작용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항상 기억하시면 돼요. 발전기는 무슨 방향? 회전 방향. 전동기 회전 반대 방향. 요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동기니까 회전 반대 방향이라고 해야 되는데 회전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번 들어갑니다. 46번은 이쪽으로 갈게요. 자, 46번 보시면, 뭐 물어봤냐면, 변압기 쪽 문제인데, 반상 변압기가 있고요. 전바의 시의 2차 전압 115V, 전압 변동률 2%, 1차 단자 전압을 구하래요. 그 다음에 1차와 2차의 권선비는 20대. 여러분들 권선비가 20대 이렇게 나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 조건 B니까 나누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2차분의 1차니까 1분의 20이니까 권수비가 얼마냐면 20이 된다 이 말. 20. 그러니까 만약에 1대 20이면 20분의 1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나누기 표지만 딱 해주십니다. 자, 지금 1차 단자 전압 물어봤죠. 1차 단자 전압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공식 외우셔야 돼. 권수비 A에다가 1 플러스 전압 변동률의 V2N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게 실기에서도 출제가 돼요. 1차 단자 전압 물어보는 거. 권수비는 20, 권수비 20 줬고요. 곱하기 1 플러스 전압 변동률이 몇 프로 되면 2%니까 0.02를 넣어주시고요. 2차 단자 전압이 115V. 그래서 요거 눌러주시면 답 나와요. 얼마 나오냐면 2346V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있냐면 2번이 되겠네요. 2번. 자, 그 다음에 47번. 직류 직권 전동기에서 벨트를 걸고 운전하면 안 되는 이유를 물어봤죠. 우리가 실제로 직권 전동기는요, 정격 전압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무부하 운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속도? 위험 속도. 위험 속도에 도달됩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전동기가 직권 전동기가 만약에 이렇게 있어. 그럼 우리가 여기에 부하가 있겠죠. 근데 얘 전동기가 이 부하를 돌리려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얘가 전동기고 얘가 선풍기 날개야. 그럼 얘를 갖다가 선풍기 날개를 돌리려면 전동기에다가 이렇게 벨트를 걸겠죠. 그죠? 그럼 벨트를 걸면 이 전동기가 돌면 벨트가 돌면서 부하를 돌려주는 거야. 선풍기 날개를. 근데 만약에 이 벨트가 벗겨졌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전동기 입장에서는 이 벨트가 벗겨지는 순간 선풍기 날개가 돌지 않겠죠. 그때 우리는 무슨 부하? 무부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선풍기 날개가 전부하 속도로 회전하고 있다. 그럼 전체 부하가 다 걸리는 거죠. 근데 벨트가 딱 나가 떨어지는 순간, 벨트가 벗겨지는 순간 얘는 무슨 부하가 되는 거예요? 무부하가 되는 거야. 그 무부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속도가 빨라지겠죠. 근데 위험 속도에 이르게 됩니다. 위험 속도예요. 왜냐면 직권은요, 무부하가 되잖아. 부하 전류가 0이에요. 그러면 부하 전류가 0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모두 0이 되냐면요, 자속도 0이 돼버리죠. 이 계좌 전류가 자속과 똑같거든. 비례하고 돼요. 비례. 그러니까 부하 전류가 0이면 계좌 전류도 0이 되고 자속도 0이 되니까 우리 회전수가 어떻게 돼요? 공식이 K에다가 8분의 2죠. 그러니까 얘가 0이 돼버리면 회전수는 어떻게 돼요? 무한대가 돼요. 위험 속도에 도달이 되죠. 이게 왜 같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우리 직권은 계좌와 전기자가 아까 우리 1회 때 문제도 풀어드렸지만 발전기는 전동기는 똑같아요. 그래서 IA, IF, IS 또 자속 파이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저 바꿀게요. 요 부하 전류입니다. 부하 전류. 부하 전류가 0이 되면 결국에는 전기자 전류도 0, 계좌 전류 자속도 다 0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니까
무한대가 되는 거죠. 회전수가. 우리 0분의 1은 무한대잖아. 자, 그래서 몇 번이냐면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죠. 3번. 그래서 이거 단독으로 물어봐요. 직권전동기의 위험속도가 언제냐? 전격전압의 무부하. 참고로 분권전동기의 위험속도가 될 때는 언제냐면 전격전압의 무여자입니다. 무여자라는 건 자속이 계좌전류가 얼마예요?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속도 0이 되니까 계좌전류가 0이면 자속도 0이니까 자속이 0이면 역시나 위험속도에 도달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48번. 전동계 축 벨트의 축지름이 28cm 줬고요. 1140rpm에서 20kW의 동력을 전달하고 있답니다. 벨트에 작용하는 힘 물어봤죠. 요거는 여러분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거기에 보시면 축 지름을 줬고요. 그 다음에 힘 킬로그램을 물어봤잖아요. 그럼 요게 잘 보세요. 단위를 가지고 제가 공식을 만들어 볼 건데 우리 킬로그램하고 그죠? 여기에다가 메타를 곱하면 누구냐면 이게 바로 토크의 단위예요. 그래서 킬로그램 메타가 나오죠. 그죠? 우리 토크의 단위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뉴턴 메타와 킬로그램 메타. 그러니까 요게 이제 누구야? F가 되는 거죠. 힘. 그 다음에 요거 벨트 축의 지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지름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거리. 그죠? 그래서 토크 T는 FR이죠. 그럼 여기서 힘을 물어봤으니까 F는 뭐예요? R분의 T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럼 R 값은 얼마냐면 요거 지름이 아니라 반지름이니까 요거를 또 우리 센치가 아니라 메타니까 단위 환산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일단 반을 딱 날리면 28cm는 14cm 아닙니까? 그거를 메타로 환산하면 0.14 이렇게 쓸 수 있겠죠. 1m가 100cm니까 100을 나눠주시면 되는 거야. 반대로. 그러면 14cm를 100으로 나누니까 0.14m가 나오겠죠. 그리고 토크 T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킬로그램 메타로 나오는 공식이 있었죠. 0.975 n분의 P라는 공식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0.975 회전수 N은 아까 줬어요. 1140rpm. 그 다음에 20kW 동력을 전달할 때 했으니까 20 곱하기 10에 3승을 딱 눌러주면 되죠. 자, 얘가 얼마 나오냐면 토크 T가 17.11 나와요. 약 17.11 kg 메타. 그죠? 자, 그래서 17.11. 그러니까 단위 잠깐 볼까요? 얘가 메타잖아요. 얘가 지금 뭐야? 킬로그램 메타잖아요. 그러니까 메타를 약분 딱 시키니까 누가 나와? 힘만 나오는 거죠. 킬로그램. 그래서 요거 누르면 122kg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 있냐면 1번이 되겠죠. 1번.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위가 상당히 중요하죠. 단위가. 단위를 알면 여러분들 그 공식을 만들어서 풀 수도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번. 자, 49번 단락비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시험의 종류 두 가지를 찾으래요. 우리 단락비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시험은요. 일단 두 가지인데 제가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를 우리 요거 기전력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계좌전류 IF라고 해요. 그러면 이 계좌전류를 증가시키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선이 만들어져. 가속이 증가할 때의 선. 이거를 공급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공급선이 자속이 증가하면 기전력이 증가하겠죠. 기전력이 이렇게 증가하다가 포화 상태가 되면 이렇게 멈춰버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무부하 포화곡선이라고 해요. 요 두 놈에 의해서 구할 수 있는 게 누구냐면 포화율입니다. 자속이 포화되기 전과 포화된 후에 비율을 물어보는 거. 요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선을 하나 그리면 삼상 단락곡선입니다. 삼상 단락곡선. 이 곡선을 여러분들 시험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무부하 포화 시험, 삼상 단락 시험이라고도 합니다. 이 삼상 단락 곡선과 무부하 포화 곡선에 의해서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누구냐면 단락비입니다. 단락비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그 단락비라는 건 말 그대로 전격 전력분의 전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을 고집 쓰면 이렇게 돼요. 전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 D니까 곱하기 100 해가지고 이제 나누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단락비는 무부하 포화 시험과 삼상 단락 시험에 의해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3번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50번 갑니다. 50번은 이쪽에서 할까요?
공식을 물어봤는데 이게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50번 요 문제가. 근데 뭐 등록은 예전부터 돼 있긴 한데 뭐 거의 뭐 15년, 20년 한 번, 뭐 빨라야 10년에 한 번 이렇게 나오는 문제 스타일인데 뭐 나와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자, 외분권 차동복권 발전기 단자전화 물어봤는데 여러분 이것만 아시면 돼. 뭐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 기본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 발전기는 V 플러스 IA RA고요. 변동기는 항상 마이너스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지금 물어본 거는 발전기잖아요. 근데 발전기인데 이거 단자전압이잖아. 그럼 발전기는 플러스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돼? 넘겨서 나누시면 돼. 그럼 꼴의 형태만 보라고요. 그럼 V는 어떻게 되냐면 E 마이너스 IA RA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차동복권은요. 외분권 차동복권은 원래 공식이 누구하고 똑같냐면 직권발전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에서 또 하나 볼 건 뭐냐면 우리 기전력 2라는 놈은 파이 n이라는 공식도 있거든요. 그럼 이 파이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빼주면 되는 거야. 왜? 지금 보시면 가동복권은 뭐예요? 코일을 같은 방향으로 감으니까 플러스로 들어가는데 차동복권은 코일을 반대 방향으로 감았기 때문에 자속 방향이 서로 상쇄가 돼 버리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K는 상수니까 그대로 들어가고 그 자속 두기가 빼기로 들어간 걸 찾으시면 돼요. 그럼 파이 F 빼기 파이 S 이런 꼴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런 꼴로. 그 다음에 회전수 N은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IA에 RA 플러스 RS 이렇게 들어간 거를 찾아주면 됩니다. 근데 요 식을 모르더라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뭐만 알면 해결이 되냐면 자동일 때는 요게 플러스로 들어가는 거고 차동일 때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차동이니까 플러스 1번, 3번은 제끼시고 2번, 4번 중에 일단 하나를 찍는데 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외분권의 차동복권 발전기는 직권 발전기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식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는 V 플러스 IA에 RA 플러스 RS. 근데 우리 단자전화 물어봤으니까 요걸 어떻게 해야 돼요? 넘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 플러스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 붙여주면 돼요. 요거 마이너스 하나 찾으시고 마이너스 IA에 RA 플러스 RS 꼴로 되어 있는 거 찾으시면 정답 몇 번?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1번 들어갑니다. 51번 문제는 반상 유도 전압 조종계 1차 전압 110V 줬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압 160V, 2차 전압 50A 유도 전압 조종계 용량 물어봤죠. KV로 물어봤네요. 우리 용량 P는 단상일 때는 어떻게 구하냐면 V2, I2예요. 그냥 2차 측에서 우리가 전압을 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KV로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3승을 잡아주시면 돼요. 만약에 상상 유도 전압 조정계 조정 용량을 구해주세요. 그럼 이 앞에 루트 3만 붙여주면 됩니다. 지금 단상이니까 루트 3이 빠지는 거고요. 자, 2차 전압이 얼마 줬어요? 160V 줬죠? 그 다음에 2차 전류가 얼마냐면 50A야.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해주시면 돼요. 요거 누르면 8kVA 나옵니다. 정답 몇 번? 3번 되겠죠. 자, 그 다음 52번 들어갑니다. 52번. 자, 변압기의 전일 효율을 최대로 하기 위한 조건 물어봤죠? 일단 여러분들 전일 효율이 포인트인데 전일 효율이라는 건 뭡니까? 하루 동안의 효율이에요. 그럼 하루는 몇 시간이냐면 24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변하지 않는 손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야? 고정손의 철손이죠. 그리고 변화되는 시간은 변하는 거니까 변압기의 사용 시간을 T라고 놓을게요. 변압기를 내가 10시간 사용할 수도 있고 뭐 1시간 사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물론 24시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변화되는 시간이니까 변하는 손실 동선을 곱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왼쪽은 뭐냐면 좌변은 변하지 않는 거, 우변은 다 변하는 거.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그럼 보세요. 어떤 변압기가 있는데 철선이 만약에 1이야. 동선이 1이야. 그럼 이게 같을 때가 최대율 조건이거든요. 그럼 이 시간을 변압기 사용 시간을 몇 시간 써야 돼? 24시간 쓰는 게 좋은 거죠.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변압기를 내가 뭐 만들었는데 24시간 쓰려고 만든 거지 뭐 10시간만 사용하겠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항상 전기를 뭐 코드를 꽂으면 내가 뭐 아침에 꽂든 밤에 꽂든 새벽에 꽂든 언제든지 전기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효율이 좋은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얘가 사용 시간이 몇 시간 돼야 돼? 24시간 돼야 되는 거야. 그죠? 근데 만약에 사용 시간이 짧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균형이 깨져버린 거잖아. 취소 생각하시면 돼. 그럼 균형이 딱 깨져버린 거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동선을
시간이 짧아진 만큼 동선을 크게 해주면 얘가 같아지는 거죠. 항상 철선과 동선이 같을 때가 최대율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잡아줘야 되냐면 철선과 동선이 존재할 때 사용 시간이 짧아진 만큼 동선을 크게 해주면 같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최대율 조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시험 문제 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시험 문제 답은 어떻게 하면 돼? 반대로 동선을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철선, 무부하선을 갖다가 작게 해주면 된다라는 게 답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기출문제에 전일 요일이 나왔을 때 최대로 하기 위한 조건은 동선을 크게 하거나 아니면 이 철선, 무부하선을 작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에 있냐면요. 1번에 있어요. 전부하 시간이 짧을수록 무부하선을 작게 한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부하 시간이라는 건 변압계 사용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짧아지면 동선을 크게 아니면 철선, 무부하선을 작게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3번 갑니다. 자, 53번은 간단한 문제인데 사이드스터를 이용한 교류전압 제어 방식 물어봤죠? 위상제어는요, 위상제어. 우리 교류전압 제어하는 거는 위상제어고요. 그 다음에 직류전압을 제어하는 거는 초포형 인버터를 이용합니다. 자, 그 다음 54번. 이방향성 3단자, 쌍방향성 3단자는 누구냐? 트라이액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 반도체 소자들인데 사이리서 뭐 외우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죠. 자, 55번. 3000의 200V 변압기 1차 임피던스가 225옴 줬고요. 2차 환산의 임피던스가 얼마네요? 우리 권수비를 이용하면 되는데 우리 권수비 공식의 임피던스는 항상 루트에다가 Z2분의 Z1 하고 들어가는 거죠. 뭐 저항도 똑같습니다. 리액턴스도 똑같죠. 루트에다가 뭐 R2분의 R1, 루트에다가 X2분의 X1. 어드미턴스와 임피던스는 항상 역수기 때문에 어드미턴스만 바꿔주시면 돼. 루트 한 다음에 Y1분의 Y2 하고 들어갑니다. 자, 지금 물어본 거는 요 2차 임피던스 물어본 거죠. 그럼 얘를 끄집어내려면 어떻게 하면 양변에 제곱을 채워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A 제곱은 루트가 벗겨지죠. 그래서 Z2분의 Z1. 자, Z2 물어봤으니까 자리를 바꾸면 Z2는 A 제곱분의 Z1 이렇게 되죠. 자, 그럼 Z1은 아까 줬어요. 얼마 전에 225 줬죠? 225. A 값은 구하셔야 돼. 그럼 A는 어떻게 구하냐면 전압비가 있을 거예요. V2분의 V1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000에 200V 줬으니까 200분의 3000. 앞에 게 1차고 뒤에 게 항상 2차입니다. 그래서 요거 15 나오죠? 15제곱. 그래서 얼마 나오냐면 1옴 나와요. 이거.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56번입니다. 서버 전동기로 사용되는 전동기와 제어 방식의 종류가 아닌 거 물어봤는데 직류기의 전압 제어, 유도기의 전압 제어, 동기기의 주파수 제어는 다 누구냐면 서버 전동기예요. 근데 이제 릴럭턴스에 의한 전압 제어인데 이건 스텝 모터를 이용합니다. 스텝 모터. 그래서 정답이 아닌 거 2번이 정답. 이런 문제들은 그렇게 잘 나오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너무 이쪽 파트에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문제 나오면 답으로 하나 체크해서 보고가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자, 57번. 보급이 없는 직류 발전기에서 부하의 증가에 따라 브러쉬의 위치를 어떻게 하냐 물어봤는데 아까 우리가 이런 문제 있었죠? 전기자반 적용, 그죠? 그래서 발전기는 이제 회전 방향으로 회전한다. 중성축이 회전 방향 이동하고 전동기 회전 반대 방향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보극이 없으면 일단 파형이 일그러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극은 제가 아까도 1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류를 양호한 정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불꽃 섬락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극을 설치하는데 이 보극이 없으면 일단 뭡니까? 중성축이 이동이 됐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파형이 일그러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동이 되냐 이거지. 그래서 실제로 브러쉬의 위치를요. 중성축이 이동한 방향으로 이동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전기자인데 중성축이 원래 이렇게 중성축이 이제 중점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원래 여기에 브러쉬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전력을 뽑아내는 건데 중성축이 아까처럼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편자작용에 의해서 중성축이 이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이만큼에 대한 전압 차가 발생하면서 불꽃 선락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또 하나가
불꽃 선락뿐만 아니라 파형이 일그러지기도 하지만 또 하나가 문제점이 뭐냐면 브러쉬가 없죠. 여기는. 브러쉬는 항상 중점에만 있기 때문에. 근데 축이 이동돼 버리니까 브러쉬가 없는 거야. 그럼 기전력을 외부로 뽑아낼 수가 없잖아요. 우리 브러쉬의 역할이 내부에서 만든 전압을 외부로 빼내는 거니까. 그래서 이 브러쉬의 위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동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발전기는 무슨 방향이에요? 회전 방향. 아까 우리 중성축이 현자제동 때문에 이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전동기인데 이 전동기는 회전 반대 방향이 되겠죠. 그럼 지금 물어본 건 어쨌든 발전기니까 무슨 방향으로 이동시키면 돼요? 회전 방향으로. 그래서 요 놈을 이렇게 이동시키게 되면 로커라는 장치가 있죠. 그 브러쉬를 갖다가 이동시키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전 방향으로 이동한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전동기로 나오면 회전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가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58번 들어갑니다. 자, 이쪽에서 연결해 볼게요. 자, 58번은 4극의 60Hz 유도전동기가 슬립 5%로 전부와 운전하고 있을 때 2차 권선의 손실이 94.25W다. 토크 물어봤죠? 유도전동기 토크 공식인데 그 단위가 일단 뉴턴메타고요. 이 뉴턴메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주어졌냐면 2차 권선에 의한 손실이 주어졌잖아요. 그걸 우리가 P2C라고 그래요. 이 P2C 2차 권선에 의한 손실이 나오면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2파이 NS분의 60에 P2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좀 어렵죠. 그래서 이 동기 속도는 회전자의 속도니까 P분의 120F로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NS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P분의 120F죠. 그래서 극수가 몇 극이냐면 4극, 120의 극파수가 60. 그래서 1800 RPM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자, 2파이에다가 1800. 그 다음에 60에다가 P2인데 지금 주어진 거는 2차 동선이 주어졌어요. 2차 권선에 의한 손실을 2차 동선이라고도 합니다. 94.2W.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 2차 동선이라는 것은 우리 슬립에다가 2차 입력을 곱한 거하고 똑같죠. 얘가 2차 입력이라고도 하거든요. 뭐 동기와트라고도 하는데 얘를 갖다 2차 입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슬립을 갖다가 넘겨서 나눠주시면 되는 거야. 자, 즉 P2는 S분의 P2C가 되겠죠. 자, 슬립 얼마 줬냐면 5%니까 0.05분의 2차 동선이 94.25.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요거 누르면 얼마 나오냐면요. 제가 눌러보니까 요게 1885 나와요. 와트.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1885. 그래서 요거 다시 눌러주시면 토크 값 나옵니다. 얼마? 10. 뉴턴 메타. 정답 몇 번에 있냐면 3번에 있죠. 3번. 이렇게 구하는 건데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세요. 2차 동선, 2차 권선에 의한 손실 나오면 토크식 이렇게 들어간다. NS분의 P2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뉴턴메타일 때고요. 만약에 킬로그램메타 나오면 0.97로 NS분의 P2로 들어가죠. 근데 이제 만약에 회전자의 속도나 입력이 아니라 출력이 나오면 이게 이제 N분의 P로 바뀝니다. N분의 P0로. P0가 아웃의 출력이죠. 자, 59번 들어갑니다. 어려워요. 자, 삼상 유도전동기의 슬립이 S일 때 2차율 공식. 우리 아까 1번 1-S 곱하기 100 해가지고 풀었던 94% 있었죠. 1회 때 계산 문제, 지금 2회 때는 공식이 출제된 겁니다. 자, 정답은 1번이고요. 자, 그 다음 60번 갑니다. 자, 전부와 전류가 1A, 60번도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역률이 85%, 속도가 7500rpm, 전압과 주파수가 100V에 60Hz인 2극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가 있다. 이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는 직류 전동기이긴 한데 우리 교류 정류자기라고 해가지고 전원을 인가해가지고요. 그 교류를 다시 정류를 시키는 거죠. 직류로 바꿔서 사용하는 전동기가
특수전동기로 또 들어갑니다. 전기자와 직권 계좌권선의 실효 저항의 합이 45입니다. 두 개의 합친 합성 저항 값이 45이란 얘기고요. 속도 기전력 물어봤죠. 계좌 자속은 정연적으로 변하며 브러쉬 중성축에 위치하고 철소는 무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속도 기전력 공식을 알아야 되는데 속도 기전력은 이제 P는 우리 VI인데요. 요거 우리 V로 안 쓰고 보통 이제 기전력이라고 해가지고 E라고 써요. 그래서 요거 E를 우리가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에서는 얘를 속도 기전력이라고 합니다. 속도 기전력. 그래서 요거 I분의 P로 구해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류는 어차피 거기 보시면 1A 줬어요. 전부와 전류 1A 줬죠. 근데 얘가 문제인데 이 P가 어떤 P냐면요. 출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보면 자 우리 여기다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 여기 나오죠. 출력은 이렇게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입력에다가 그죠? 뭘 빼면 돼요? 손실을 빼면 돼요. 자 그럼 입력을 어떻게 또 표현할 수 있냐면 거기 보시면 우리 문제 조건에 전압 전류 그 다음에 역률 줬잖아요. 우리 P는 뭐야? VI 코사인 세타죠. 이게 입력 조건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빼기 누가 들어가냐면 손실인데 우리 항상 뭡니까? 전류가 흐르면 동선이 발생하죠. I제곱 R만큼의. 그래서 여기에 I제곱에 R이 들어가는데 이 R이 누구냐면 아까 문제 조건에서 줬던 합성저항 40ohm짜리 있죠. 뭐 전기자 저항하고 그 계좌권선의 저항을 합성저항을 줬어요. 45. 그 저항이에요. 그래서 요거 R0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합성저항이니까. 이걸 구하셔야 돼. 그래서 조금 까다롭죠. 자, 그럼 전압은 얼마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원 전류라고 보시면 돼. 그럼 전압이 지금 얼마냐면 전압 100V 줬죠? 100 곱하기 전류 1A. 그 다음에 코사인이 역률이 0.85. 85%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 I제곱인데 그 전류는 1이죠. 1제곱. 그 다음에 R이 얼마냐면 45. 이렇게 돼요.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요거 누르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요. 45W 나와요. 요게 바로 출력값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45W. 그래서 45를 1로 나눠봐야 그대로 45V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속도 기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2번에 있습니다. 요게 조금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데 또 까다롭죠. 예. 자, 2회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드리고 저는 잠시 후에 3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